그냥 걷기만 했는데 넘어지는 이유 따로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함께 시작해보아요. 넘어짐은 노화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최근에 집 안에서 걸어가다가 균형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안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낙상사고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사고입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평생의 삶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하루 단 5분의 투자로 이런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밸런스 운동, 낙상 예방에 특화된 루틴, 그리고 실전 운동 시범과 응용 팁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청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따라하시면 오늘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72세 김할머니께서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거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평상시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한 번의 사고로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어요.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는 데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간병을 해야 했고 할머니는 그동안 즐기시던 산책과 시장 보기 같은 일상이 모두 어려워졌습니다. 의료비만 200만 원 이상 들었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고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낙상을 포함한 추락사고예요. 2022년에만 1,802명이 추락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는 2012년보다 2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연간 한 번 이상 낙상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 번 넘어지신 분의 40%는 1년 이내에 또다시 넘어지는 재낙상을 경험하십니다. 낙상이 일어나는 곳도 의외입니다. 빙판길이나 젖은 길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61.5%가 집 안에서 발생해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화장실 타일, 거실 마루, 그리고 침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이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평균 치료비가 200만 원 이상이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해요.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문제는 회복 기간 동안의 활동 제약과 가족들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사고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왜 균형 감각의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지 이해해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도 세울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근력 저하입니다. 특히 하체와 고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몸을 지탱하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의 1%씩 감소하는데 60세가 넘으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과 전정 기능의 저하예요. 우리 눈은 주변 환경을 파악해서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시력이 떨어지면 발밑의 장애물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또한 귀 안쪽의 전정기관이 약해지면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세 번째는 반응 속도의 둔화입니다. 젊을 때는 균형을 잃어도 재빨리 손을 뻗거나 다리를 움직여서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반사작용이 느려져서 넘어질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혈압약, 이뇨제, 수면제 등 어르신들이 복용하시는 약물 중 일부는 어지럼증이나 졸음을 유발해서 균형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운동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운동 능력, 감소폭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걷기가 안정적이 되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수월해지며 심지어 자신감까지 회복되시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을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장부터 확인해주세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운동화나 실내화를 신으시면 됩니다. 양말만 신고 하시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니 꼭 신발을 신어주세요. 옷은 몸에 붙지 않는 편안한 복장이면 충분합니다. 운동할 공간도 중요해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넓은 공간을 확보해주시고 주변의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는 치워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벽이나 의자 근처에서 운동하셔서 균형을 잃었을 때 즉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비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5번씩 돌려주세요. 그 다음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를 5번, 팔을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5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움직임으로도 관절과 근육이 운동할 준비를 갖출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론보다는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배울 균형 운동들은 난이도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도 부담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벽 짚고 한 발 서기입니다. 이 운동이 모든 균형 운동의 기본이 되거든요. 벽에서 팔 한 길이 정도 떨어져 서주세요. 양손을 벽에 가볍게 대고 오른발로만 서보겠습니다. 왼발은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시면 되는데 높이 들 필요는 없어요. 5cm 정도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10초 정도 유지해보세요. 너무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른발로 10초, 왼발로 10초 이렇게 번갈아 가며 총 3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이 익숙해지시면 벽에서 손을 떼고 해보세요. 손은 벽 근처에 두되 실제로는 대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 균형을 잃으면 벽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만 해두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75세 박할아버지께서는 처음에 벽 없이는 3초도 서 계시기 어려워하셨는데 2주 후에는 30초까지 서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두 번째 운동은 의자 활용 일어서기입니다. 이 운동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작을 연습하는 거예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해주세요. 처음에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나 무릎을 짚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천천히 일어서시고 2초 정도 서 있다가 다시 천천히 앉으세요. 이 동작을 5번 반복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해보세요. 팔은 가슴에 X자로 교차해서 올려두시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서고 앉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운동이야말로 실생활에서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의사들도 몰랐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균형 운동이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뿐 아니라 전체적인 하체 근력을 강화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가 수월해지면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자신있게 일어서실 수 있게 되거든요. 세 번째 운동은 제자리에서 무릎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걸을 때 필요한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탁월해요. 벽이나 의자 등받이를 한 손으로 잡고 서주세요. 오른발을 들어서 무릎이 허리 높이까지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높이 들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한 높이까지만 들어주세요. 3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왼발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각 다리당 5번씩 반복해주세요. 이 운동을 하시면 걸을 때 발을 끌지 않고 깔끔하게 들어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문턱이나 작은 장애물을 넘을 때도 안전해지죠. 네 번째 운동은 뒤꿈치 들고 까치발 서기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서 동시에 균형 감각도 기를 수 있어요. 의자나 벽을 잡고 서주시고 양발 뒤꿈치를 동시에 들어서 까치발로 서보세요. 5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해주세요. 익숙해지시면 한 발씩 번갈아서 해보세요. 오른발 뒤꿈치만 들었다 내리고 왼발 뒤꿈치만 들었다 내리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지지만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옆으로 다리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고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의자나 벽을 왼손으로 잡고 서주세요.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세요.
높이는 30cm 정도면 충분하고 무릎은 곧게 펴주세요. 각 다리당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방향을 바꿀 때나 옆으로 피할 때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 운동은 앞뒤로 걷기입니다. 이 운동은 실제 걷기 동작을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벽을 따라서 한 발씩 앞으로 걸어보세요.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차례대로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10걸음 정도 앞으로 가셨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세요. 뒤로 걸을 때는 더욱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주세요. 이 운동을 하시면 평상시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적이 되고 불안정한 땅에서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6가지 기본 운동을 배웠는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은 효과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해요. 1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시면 됩니다.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이 동작들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2단계에서는 지지물을 잡지 않고 해보세요. 대신 언제든 잡을 수 있도록 근처에 두시면 됩니다. 2단계에서는 운동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한 발 서기를 10초에서 20초, 30초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3단계에서는 눈을 감고 해보세요. 시각 정보 없이 균형을 잡는 연습이에요. 물론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짐을 근처에서 하시고 처음에는 아주 짧은 시간만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운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68세 이 할머니께서는 처음에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불안해하셨어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일어서면 비틀거리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균형 운동을 3주 동안 꾸준히 하신 후에는 버스가 움직이는 중에도 안정적으로 서 계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73세 김할아버지는 밤에 화장실 갈 때 벽을 짚고 다니셨는데 균형 운동 후에는 불을 켜지 않고도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게 되셨어요. 가족들이 가장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근력이 좋아져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되고 반사신경이 향상되면서 전체적인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만큼 중요한 게 환경 개선입니다. 아무리 균형 능력이 좋아져도 집안이 위험하면 소용없거든요. 먼저 바닥을 확인해 주세요. 거실이나 복도에 늘어진 전선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 작은 매트나 카펫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세요. 특히 화장실 문 앞의 매트는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화장실은 가장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할 곳입니다. 바닥이 젖어 있지 않도록 항상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가능하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변기 옆과 욕조 안에 손잡이를 설치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명도 중요해요. 밤에 화장실 갈 때를 위해 복도에 은은한 야간 조명을 켜두시거나 센서 조명을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밝은 불을 켜면 눈이 부셔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신발도 점검해보세요. 슬리퍼는 발에서 벗겨지기 쉬우니 발등을 덮는 실내화나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 양말을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어떤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낙상 사고 비율이 2020년 7.2%에서 2023년 5.6%로 감소했어요.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의식이 높아지고 예방 운동이 확산된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균형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낙상 위험이 약 4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12주 동안 주 3회, 회당 30분씩 균형 운동을 하신 그룹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운동 중에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어지럽거나 균형을 잃는 순간이 있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둘째, 운동 전후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주세요.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복용 중인 약물이 어지럼증을 유발한다면 의사와 상담 후 운동 강도를 조절하세요. 특히 혈압약을 새로 시작하셨거나
용량을 바꾸신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넷째, 운동 중에 가족이나 보호자가 근처에 있으면 더욱 안전합니다. 특히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의사들도 몰랐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균형 운동의 효과가 신체적인 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시작한 후 자신감이 회복되고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실제로 균형 능력이 향상되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감도 개선됩니다. 이는 뇌에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낙상 예방이라는 건 단순히 근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력과 균형력, 그리고 꾸준함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이뤄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8주간의 표준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한발로 서기와 교정 스쿼트가 각각 44.8%, 36.7% 개선됐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신다면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확실히 다리가 단단해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루틴은 정말 5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워요. 벽 옆에서 하는 중심 잡기부터 시작해서 발끝 걷기, 한발 서기, 시선 고정하며 움직이기까지 이 모든 동작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꿔놓을 거예요. 실제로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버스를 탈 때 중심을 잘 잡게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욕실에서 불안했던 게 이젠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특히 한 분은 처음엔 힘들었는데 2주 지나니 다리가 단단해진 느낌이 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65세 이상 추락사고 사망자가 1,802명으로 2012년 989명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했어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 정말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운동들을 일주일 계획으로 정리해드릴 겸 월요일에는 기본 한발 서기와 의자 일어서기를 각각 3세트씩 해주세요. 화요일에는 무릎 들기와 까치발 서기를 중심으로 하시고, 수요일에는 옆으로 다리 들기와 앞뒤로 걷기를 해주세요. 목요일에는 월요일 운동을 반복하되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해보시고, 금요일에는 화요일 운동을, 토요일에는 수요일 운동을 반복해주세요. 일요일은 휴식일로 정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주시면 됩니다. 각 운동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하고 전체 운동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여러분의 변화를 체크해보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 예전보다 안정감이 느껴지고 바닥이 조금 젖어 있어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운동을 지속하면 중년 이후 운동 능력 감소폭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결국 꾸준함이 가장 큰 약이라는 거죠. 혹시 처음에 흔들리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흔들림이야말로 여러분의 균형 감각을 깨우는 신호거든요. 근육들이 내가 이래야 하는구나 하면서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정말 간단한 동작이지만 그 속에 담긴 과학은 놀라워요. 여러분의 뇌에서 보내는 균형 신호, 발바닥에서 느끼는 압력 감각, 무릎과 고관절의 미세한 조정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운동들을 가족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균형 게임을 하듯이 즐겁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오래, 더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발 서기를 할 때 손자와 시간, 재기 경쟁을 하거나 까치발 서기를 할 때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시합을 해보세요. 아이들도 재미있어하고 어르신들도 동기부여가 되어서 일석이조예요. 또한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나 동네 경로당에서 그룹으로 균형 운동을 하시면 서로 격려하면서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정말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오늘 균형 운동으로 기초를 다지셨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맛있는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내일 수요일에는 영양관리 앤드 건강 레시피로 찾아뵐게요. 어르신 여러분은 충분히 멋지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